현대인이 전체가 거의 다 인스턴트 식품을 우리가 먹고 즐기죠.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계란을 부화를 해가지고 40일만 되면 통닭으로 나와요, 그게. 근데 이제 40일 동안에 뭘 크겠냐 그러지만은 24시간 라이트를 켜놓고 계속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그런 걸 먹여요.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닭들이 많이 받죠. 그러면 닭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세포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세포가 막 그냥 부활을 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TV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제가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를 뉴스 봤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을 순화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전부 인위적으로 만든 걸 먹어서 그래요. 우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좀 하나님이 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곡식을 이제 열매 맺는 채소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먹고서 그걸 막 인위적으로 우리가 보기 좋게 먹기 좋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식약동원이라고 모든 음식은요 다 약인 거야. 한약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양약이 아니고 한약. 약은요 스스로 창조를 못합니다. 암만 지금 약을 많이 만들어내도 전부 식품에서 하나님이 만든 식품 중에서 그 성분만 뽑아내는 거야. 아스피린이라고 있죠. 피를 묽게 하는 거. 그게 옛날에는 못 만들었는데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 성분만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먹으면 설탕도 마찬가지. 설탕무나 설탕수수에서 설탕 당분만 뽑은 거야. 그러니까 종합적인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하나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장복 많이 하면은 당뇨병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먹으면은 괜찮은데 솔잎 있잖아. 옛날에 솔잎만 먹어도 우리 저기 옛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해골만 남은 도사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솔잎만 먹고 이제 살았어. 산속에서 뭐 먹고 살겠어요. 중들이 솔잎 먹고. 솔잎이 그렇게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천연적인 거를 구해가지고 담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태 주기가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삶의 연수를 120년을 줬어요. 단 제일 의문스러운 게 120년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암만 성경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그래도 120년에 대한 확증이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담당 교수님한테 신학 다닐 때도 자꾸 물어보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성공한 목사님들한테 또 그걸 물어봤어. 그래도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줘요. 그래 제 나름대로 한의학이나 양의학에 이렇게 박사 논문 같은 거를 다 뒤져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생체 리듬이 있어요. 뭐든지 그때 이 옛날 거가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게 오고 또 새로운 게 또 한 3, 4년 지나고 나면은 또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도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7년의 주기가 와요. 그러니까 7자를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강당에서. 왜 7자를 잘 중요히 여기냐 그러면은 7년 되면 일을 갈어. 연구 치르다가 평생 가는 이루.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 지나고 나면은 여자들은 생체 리듬이 생겨가지고 생리를 시작을 해요. 또 7년 지나고 나면 성장판이 닫혀요. 그럼 21살 때 성장판이 닫히니까 그 5배를 살아. 이 동물은요, 나가지고 성장판이 닫히는 그 기간에 5배를 살거든요. 그러면 21살 곱하기 5 하면 105살이에요. 근데 성경은 120년을 줬는데 15년이 적잖아. 그죠? 그래 남자 거를 또 계산을 하니까 남자는 생체 리듬을 8년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늦게 돼, 남자가. 그러니까 8살 되면 일을 가르니까
여자들만 못해. 그러니까 남녀 그 클래스에 같이 있으면 여자들은 똑똑한데 남자들은 좀 어리벙해 1년이 늦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남자들은 또 팔에 곱수가 되면 16살 되면 여기 수염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 밑에 턱에도. 그리고 또 8년 지나고 나면은 성장판이 닫혀요. 24살 되면은. 그럼 24살 곱하기 5배 사니까 5를 곱하면 120이 나와. 근데 왜 120까지 못 사느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우리 애기세포가 확산이 잘 안 돼. 그러고서 암세포 같은 게 많이 해. 그리고 몸이 냉해져.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방을 자꾸 배로다 보내줘요. 왜냐하면 배가 따뜻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15%만 흡수를 하고 85%는 내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를 담아도 100% 빼는 게 아니고 15%만 빼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다가 그러면 효소만 뺄 게 아니고 그걸 자루에다 넣자. 깨끗하게 뽑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얀 부지부 자루에다가 효소 원물을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 현장에 오시면 효소 담는 법을 가르쳐요, 제가. 넣고 효소가 일단 되고 나잖아요. 그럼 그걸 다 건져요. 건져가지고 또 그거를 술로 바꿔요. 또 술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술이 또 되면 15%에 30%가 빠지죠? 그럼 또 이제 자연이 있으면은 그 자연을 갖다가 그 다음에 식초로 만들면은 또 15%가 또 빠져요. 그럼 최고 내가 뺄 수 있는 게 45% 빼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55%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칙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15%만 뱃속에 들어간 게 빠지고 85%는 대장에 있다가 내일 24시간 뒤에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대장에 있는 동안에 발효가 잘 되면은 지금 어린 애기들 모양으로 흡수가 잘 돼가지고 변이 노란 황금변을 봐요. 그러고서 냄새도 이제 구수해. 우리가 된장 이렇게 보면 좀 냄새가 애들은 싫다 그러지만은 구수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다가 효소가 충만하면 그러는데 그 효소가 적다 몸에 적으면 그게 부패를 해요. 속에서 막 썩어 생으로 썩으면 가스가 생기죠. 그게 이제 피부 약한 데로 다 가요. 그래야지 아토피도 생기고 이런 데 여드름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장이 나빠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예산군인가 거기 가서 강의할 때 효소 얘기는 못 하겠잖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퇴근하시다가 슈퍼에 가면은 막걸리를 한 병 사고 사이다를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술을 못 하니까 거기다 사이다를 타가지고 저녁에 잘 때 한 잔씩 하면은 낮에는 잘못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골 아프잖아요. 왜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 사람이. 안 되면 원망을 저한테 다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0분 전에 이렇게 한 잔씩 하고서 주무시라고. 애들이 만약에 여드름이 박박 났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여보라고. 그러면 한 열흘만 먹으면은 여드름도 싹 들고 아토피도 많이 날 거라고. 왜냐하면 이 몸에 가스가 안 차면은 가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먹는 거에 한해가지고 먹는 게 식약이라고 먹는 게 약이야 전부. 그러니까 그렇게 막걸리랑 먹으면은 싹 하고 얼굴도 뽀얘지고 이뻐진다고 그러는데 자기 손자가 여드름 박사였는데 목사님 얘기 듣고 그렇게 했더니 싹 여드름이 열흘 만에 없어졌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구절초하고 제가 박주갈이라고 그러는 효소를 줬어요. 여자들이 되게 이제 몸이 냉하니까 손발이 찬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가지고 소리쟁이를 싹 청소를 시킨 다음번에 구절초를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절초를 먹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거기다 씨를 뿌리면은 싹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안고서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 자꾸 우리나라가 자체가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인천이 가까우니까 지하철 타고 인천에 한번 가서 메가더 동상 있는데 가봐요. 진짜 비둘기가 있나 없나 보라고. 비둘기가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천항 부두에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 수입을 많이 그냥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막 사이로에다가 막 부어줘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뚜껑이 없으니까 비둘기들이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옛날에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GMO라고 그러는 유전자를 조작한 거예요. 원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에덴의 원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인간 그 원종을 갖다가 막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멘델레 법칙에서 막 커지는 거 있죠. 그걸 또 그냥 이렇게 좋은 우량종만 해가지고 많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바꾼 거라고 원종을.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은 이제 저기 비둘기가 무정란을 낳는 거예요. 계속 살은 찌고 뚱뚱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없어진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산 그 항운 관리하는 노조 사무실의 아가씨한테 김남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도 용두산 공원에 비둘기가 한 마리도 없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많이 안 낳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아기 낳고 싶어하는 주부들이 참 많아요. 여기 목사님도 지금 뭐 주례를 쓴 분 중에 한 15쌍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렇지만은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암만 알아도. 그래서 우선 몸이 따뜻해야지 되고 남자들은 핸드폰을 좀 멀리하고 컴퓨터를 좀 약간 멀리하면 전자파가 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정액이 많이 나오는 그 약재를 좀 많이 먹으면 많이 나와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따뜻한데 씨를 뿌리면 곡식 잘 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몸이요 세포로 형성이 됐어요. 100조 개나 돼요. 숫자가 우리가 1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양의 세포가 뭉쳐가지고 근육도 되고 뼈도 되고 살도 되고 우리 눈도 되고 머리털도 되고 그래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 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NK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암을 잡아먹는 세포도 있고 또 암세포도 우리가 함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몸에 나쁜 암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런 암세포를 NK 세포를 많이 그러니까 NK 세포가 뭐냐 그러면 내셔널 킬러 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면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산속에 물론 식물들이 피존치드라고 그러는 많이 생산을 해요. 내품이니까 그걸 우리가 마시면은 NK세포를 막 이렇게 증진을 해줘요. 많이 생기라고. 그러니까 식물 중에 그런 식물이 많이 있어요. 이제 광우병이 왜 생기냐 그러면은 소가 풀을 먹으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풀은 안 먹고 소뼈를 전부 소를 잡아가지고 팔고 나니까 뼈가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또 내장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전부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풀하고 섞어 소한테 먹여주면은 소가 자기 뼈를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위장이 4개예요. 소화는 잘 시키지. 그러는데 우리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못 차려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광우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소고기보다 호주 소고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호주는 벌판이 넓으니까 박 먹을 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가둬놓고 기르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저 효소가 왜 좋냐 그러면 에덴의 동산에 있던 원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버리고 이런 풀들, 그 풀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효소를 담은 거예요. 담아가지고 원액을 거기서 15%를 뽑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물을 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70%가 바다로 만들었고 우리 몸도 다 마지막 날에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아. 소우주라고 그래요. 타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은 타종교에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 소우주라고 그러는 게
우주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70%가 물이고 30%가 산이고 그래요. 우리 뼈고 막 이런 거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은 한 줌에 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을 만약에 소리쟁이라고 그러는 게 막 굉장히 강해요. 성질이. 아무데나 잘 나는 거야. 그걸 채취를 해다가 그걸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먹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강하질 못하고 햇빛에도 죽고 막 이러면 효과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행초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5가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칼날을 여러 가지를 먹어야지 오장이 다 좋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풀이 뭐가 있나 내가 눈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쫙 체크를 해보니까 쇠비듬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쇠비듬이 5개 칼날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 찾아보니까 이름이 막 굉장히 많아요. 쇠비듬이. 노란 거는 꽃이 노랗고 줄기는 빨갛고 뿌리는 하얗고 씨는 새카맣고 뭐 잎은 파랗고 이렇게 5가지 칼날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게 안 주고 뽑아가지고 바위에다가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밭이 많잖아요. 금년에 하도 힘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안 지고 그냥 묵혔어. 그 밭을. 근데 막 새비듬이 그 강한 중에 막 나와서 막 이렇게 굵어져요. 그러니까 하나 풀을 뜯으면은 그게 막 1kg, 2kg가 되더라고요. 새비듬 한 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강해요. 그게. 그리고 뽑아서 그걸 이제 풀어나는 바위 같은 데 놔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DNA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게. 그래 그걸 가지고 효소를 담고 그 효소를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그거 마냥 강한 DNA가 생기는 거지. 이 세포가 강한 세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암 환자라든지 기운이 없고 또 이것저것 5가지 칼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쇠비듬 효소만 먹으면 5가지 칼날을 전부 먹으니까 기운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터득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를 잘 읽어보고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은 저는 이거 할 때 약초학 공부를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시켰구나. 이 소리쟁이 효소를 비워가지고 계속 하루에 10kg씩 50자루씩 공짜로 넣어놔줬어요. 그 영양사들이라든지 내가 한식 대가예요. 한식 만드는데 잘해. 그리고 지도를 많이 해줘요. 이제 가서 많이 가르쳐줘. 그러면 안 되는 식당 같은 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 준비를 너무 안 했다든지 또 그냥 하나만 생각하든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잘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픈을 해가지고 석 달 동안은 아주 친절하게 한 달은 친절하게 잘하고 한 달은 이제 본전 장사하고 그 다음 달서부터는 오든지 말든지 내비두고 그러니 석 달 뒤에 망하는 사람도 많대요.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걸 석 달로 보고 유태민족은 9년으로 보더라고요. 9년 동안 잘하는 거예요. 9년 뒤에 망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식당업이 제일 쉽거든. 일하고 오픈하기도 쉽고. 그러는데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효소를 저는 이거를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나온 적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으면 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래자기 같은 것도 맥이 없어졌잖아. 아마 저 영국의 번차나가나 이런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전수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효소를 하려고 딱 내가 해보니까 너무 해가지고 먹으니까 금방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거 목사님들한테 가르쳐줘가지고 퍼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은퇴 목사님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효소 담는 거 전부 가르쳐줬어요. 많이 가르쳐줬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담았죠. 지금 제일 많이 담은 거는 오가피 효소를 제일 많이 담았어요. 오가피를 내가 한 6,000평 되는 밭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오가피 채취를 전부 다 해서 오가피로다가 이제 열매를 해가지고 많이 담고 효소를 한 400가지를 담아가지고 그걸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보급시킬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아로니아가 굉장히 좋은 그 열매 하나님이 준 킹스베리라고 그래. 그 왕들이 먹던 거야. 서양의 오미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5가지 맛이 나. 우리나라 오미자랑 똑같이 맛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를 해다가 어제도 제가 큰 거 한독을 담았어요.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효소를 담아가지고 지금 기본 독이야 10분의 1만 넣었어. 그랬더니 다 요런 색깔이 딱 있어요. 전부 다. 그래 이거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맛을 보라고. 그러면 먹으면 진짜로 이건 이제 이 안토시안이라고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눈도 밝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변 색깔도 좋아지고 뭐 전부 다 이걸 잔뜩 드시면요 변이 이런 색깔이 안 나와. 몸에서 발효가 잘 되니까 황금색 변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색 나온다고 새카맣게는 안 나와요 절대.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드셔도 돼요. 그래 많이 드시면 돼. 뭐든지 이제 물을 타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물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바닷물이 염도가 소금기가 0.89%예요. 우리 피랑 똑같아요. 우리 피도 짭짤하게 0.89%야. 또 병원에 가면 탁 찔러주는 게 뭐예요? 닌기르죠. 닌기르 그게 0.89%짜리 식염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병원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삐꼼도 타고 뭐도 타고 막 이런 영양분을 거기다 넣고 닌기로 맞고 나면 피곤이 싹 가시죠. 왜냐 그러면 염분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의사분들이 무염식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최소한 0.89%짜리 소금물은 마셔야지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빈혈기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바닷물이 0.89%예요.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2리터 하루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먹을 때 거기다가 효소를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가지고 마시면은 굉장히 몸이 활성화되죠. 하나님이 준 우리 몸은 성전이야. 거룩한 영이 거하는 집이야. 그러는데 집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배나 뻘룩 나오고 걸음도 못 걸어 찔뚝찔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내가 장난감을 탁 만들어 놨는데 그 장난감이 아주 빨빨대고 잘 다니면 기분이 좋은데 자다가 자꾸 찐발을 하고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죠? 만든 조물주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지 돼요. 이 대기 중에는요, 초산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굉장히 많아. 음식을 우리가 이제 효소가 처음에 효소를 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게 술이 돼요. 그럼 또 술도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식초가 돼요. 그럼 또 식초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나는 그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새벽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했죠. 그래도 뭘로 먹고 살아? 아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상상을 해보면, 야,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새벽마다 만나를 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해가지고 또 고기 먹게 만들고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데모만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고 전부 다 지금 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 그러면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효소를 담는 것도 새벽 시간에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담는 거하고 대낮에 점심때쯤 벼가지고 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성도 굉장히 틀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배가지고 담죠. 담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막 물에다 닦아가지고 담으면 다 썩어. 효소가 안 돼. 미생물이 잔뜩 붙어 있어야지 효소가 잘 되지. 그죠? 이슬도 묻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공해 지역에 가서 채취를 하지. 그냥 막 길가에서 막 그 다이아 분진 같은 거 묻은 거는 안 하지. 길가에 만약에 좋은 이제 야간문 같은 거는 절개 지역에다 많이 심어요. 근데 굉장히
야간문 하면은 하도 좋아가지고 문을 안 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길가에 이렇게 산을 뚝 끊었는데 거기다 험한 데다가 비수리 실을 뿌려요. 여기 야간문이야, 비수리가. 그 야간문 이렇게 쳐보면 그 모양도 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주 성장 조건이 나쁜 데서 커요.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그 DNA 자체가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 강한 걸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몸도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효소를 담을 때 해서 계속 아침마다 걸러요. 그거를. 그냥 담으면 새벽 시간에 채취한 거, 약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효과가 진짜로 나타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 지역에 오면 큰 산이 이렇게 자령산맥이 이렇게 둘레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나가. 그러니까 이 균들이 막 금방 못 나간다. 그래, 이 성무도 가서 보니까 바닷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거기다 갖다 단지를 잔뜩 놔놓으니까 미생물들이 붙어있을 시간이 없이 다 우유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효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 상계동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계동에 옛날에 집값이 사람이 안 들어가 살았어요. 왜냐 그러면 서울 시내 그 나쁜 공기가 전부 상계동으로 다 빠져나가. 거기 산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공기가 아주 나쁜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살면은 일찍 죽는다. 그런 소문이 딱 있어서 상계동에 들어가 살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은 집터가 질 데가 없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아파트만 지면 그냥 서로 들어가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준 우리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열매 맺는 풀이 나무라든지 풀을 우리 먹을 거리를 줬어요. 근데 그 풀 중에는 이제 뭐 몸을 따뜻하게 하는 풀도 있고 몸을 냉하게 하는 풀도 있어요. 그러는데 체질이 전부 틀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를 못 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구절초예요. 그러니까 구절초라든지 또 오가피라든지 또 영양이 부족하면은 오행초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드시면은 되지. 그리고 남자분들이 좋은 거는 이제 머리가 우선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창포 효소가 또 좋아. 그래 창포를 이렇게 쳐보면은 뇌에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창포 효소예요. 그러니까 창포 효소라든지 또 박주가리 효소라든지 하수오 효소라든지 이제 오가피라든지 그런 거 드시면 좋고 그냥 물에 타가지고 원액이니까 이렇게 물에 타서 우리 커피 먹듯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부담 없죠. 음식인데 이건 효소는 하나님이 소화시킨 효소야. 그러니까 일단 소화가 다 된 거예요. 복숭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복숭아가 그거예요. 원종이야. 조치원 복숭아 유명해. 옛날부터 책에도 나주배 조치원 복숭아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 요번에 우리 공장에서 오늘 여기 갖다 구운 게 그 복숭아 가루로 군 거예요. 그 빵이. 그 시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 복숭아를 좀 특산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빵 공장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복숭아 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천안에 호두과자 모양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하려고 이제 지금 애들 간식거리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아무것도 첨가제를 안 섞고 맛있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리쟁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소리쟁이를 한번 쳐보시면은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 풀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내가 2층 건물을 멋지게 지은 것도 하루에 소리쟁이를 3차씩 폈어요.
차르다가 1톤 트럭으로다 딱 세차를 벼가지고 효소 담을 수 있게 전부 쓸어가지고 10kg씩 전국의 영양사라든지 또 식품학과 교수들라든지 공짜로도 다 넣어놔줬어. 그러니까 10kg만 그 양반들이 받으니까 이거 좀 모자른데 한 50kg 좀 더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인터넷에 키로에 얼마인가 체크를 하시고 그 가격에 반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공짜로 그냥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고 살아야지 돼, 사람은. 그래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식품 관련하는 사람들한테 줬더니 많이 산 사람들은 1,200kg 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은 그게 이제 키로에 내가 5,000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kg 하면 5만 원 아닙니까? 또 20kg 이제 더 신청하면 10만 원이요. 그렇게 들어온 돈이 막 통장에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2층 건물을 싹 졌어. 그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리쟁이가 그렇게 이제 벼가지고 논아주고 그러면서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소리쟁이가요, 우리 종산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내가 5살 때야 이렇게 가니까 큰 뱀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소리쟁이 푸르에 막 이렇게 엉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서 그래가지고 막 그게 안 잃어먹어져. 지금도 상처를 입어가지고 풀에.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옛날 노인이니까 저게 왜 뱀이 저 푸르에 있냐고 그랬더니 저게 소리쟁이인데, 그게 이제 소리쟁이라 그러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씨가 이게 달려가지고 바람이 불으면 다락다락 그래요. 메밀같이 이렇게 씨가 생겼거든요. 붙어가지고 바람 불으면 이렇게 막 흔들려. 그래서 그 소리쟁이라고 그러는 이름이 있고, 이게 워낙 소혈을 닮았다고 우설초예요. 그래 이제 옛날에 그 구황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살려고 먹는 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소가 이걸 이 동식물들이 잘 먹어주면은 우리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데, 소가 이상하게 이 풀은 안 먹어. 사람만 먹어. 근데 이게 꼭 아욱국 마냥 믿긴 해요. 난 조금해서 된장국을 이거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인데, 그리고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걸 한 열흘 먹으니까 세수하는데 한 3일 계속 먹으니까 틀려. 몸에 가스가 다 빠지니까 나쁜 가스가 안 올라오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제 소리쟁이가 진짜 좋구나. 그리고 확증을 하고 소리쟁이를 많이 선물을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소리쟁이 효소를 지금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속에 있는 가스가 다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 박주갈이라고 그러는 거는 하수오 할아버지예요. 원종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뿌려졌던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숭아도 개복숭아가 좋은 이유가 이 유전자 이렇게 그걸 무시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한 거,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래 이제 이 박주가리는 이 풀이에요. 풀인데 이렇게 이파리를 따보면 그냥 하얀 진이 많이 나와요. 그 효소를 담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들 정액을 많이 증지시키는 약초예요. 우리가 대개 이제 100가지 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식품의약청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게 100가지를 계속 효소를 담다가 또 넣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완전 효소가 된 이제 단방으로 한다고 그러죠. 한 가지를 해도 완전 효소가 된 다음번에 섞는 건 문제가 틀려져. 그냥 중간에 막 발효가 되는데 거기다 또 집어넣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가 완전히 효소가 된 다음번에 섞는 건 괜찮아요. 그래 처음에 이제 효소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막 솔잎효소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맑게 해주고 다 좋은데 거기다가 피를 더 만드는 효소를 만약에 추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귀라든지 천공이라든지 작약이라든지 그런 효소가 이제 별도로 다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우리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천공, 당귀, 작약 그게 해모임에서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다가 오가피 열매 효소하고 또 아로니아 열매 효소를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원액을 우리 대개 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지색 그 색깔 자체가 안토시안이 참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눈에 좋은 거. 그래가지고 이건 참 나이 먹는 사람들한테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넣어도 맛이 틀려지고 여기다 꿀을 좀 섞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커피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피보다는 이렇게 이제 먹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 이거 한 병 가지면요 한 달은 남겨 먹어. 집에 식구들이 다 먹어도. 왜냐하면 조금만 넣어도 색상이 너무 이쁘니까 거기다가 약간 꿀을 좀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몸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저걸 조그만 잔에다 한 잔씩 저녁에 잠 안 오고 이러면 물 타가지고 먹고 자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잠도 잘 오고 좋아요. 그리고 또 몸이 활성화가 돼.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요 방구가 참 잘 나와. 변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사람은 결혼할 때가 제일 좋고 그런 건 꽃이 만발할 때가 좋은 거야. 매실을 담아도 익었을 때 담아야지 퍼러딩딩한 거 담으면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장사꾼 말을 너무 믿어요. 설탕을 사도 이거 노란 설탕이 좋다고. 이 효소를 담으면서 이 바보 마냥 노란 설탕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B급 설탕이에요. 흰 설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처음에 사탕물을 뽑으면 하얀 게 나와. 그게 흰 설탕이에요. 색깔 안 들였어. 그러고서 나중에 남는 게 B급 설탕 있죠? 그 설탕을 이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싸게 하면 안 사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좀 비싸게 하자. 그게 잘 녹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강하지를 못하니까 잘 녹는 거예요. 그걸 사서 효소 책 봐봐요. 전부 다 황설탕 쓰라고 그래놨어. 그래, 이 미친놈들, 그래. 일본 가니까 만다라 그러는 효소 설탕 공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야, 그게. 하얀 설탕은 전부 팔아먹고 그 황설탕을 많이 갖다 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효소 담는데 좋은 게 황설탕이다. 황설탕 가격을 좀 비싸게 하자. 그래 거기서 임원진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비싸게 하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 비싸다 그러면 더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황설탕이 백설탕 한 포 가지고 황설탕 10포 먹어치를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담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둔한 거야. 그래 내가 효소 강의를 들어가면은 효소 황설탕 가지고 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면 나는 바보라고 그러라고. 그러면 내가 바보라고 비싸게 주고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좋은 거야 백설탕이. 그러니까 황설탕 3포 가져야지 백설탕 1포 비슷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으려고 그러면 백설탕을 1대1로 담잖아, 되게. 그러는데 그러면 청을 만드는 거야. 매실 청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만 쓰면 돼. 이제 봐봐요. 이제 내가 군에 있어서 보호관을 했어. 물건 타는 사람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한 4대째 신앙인이기 때문에 술을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래 깐깐한 편이야. 그러니까 물자를 이제 기차를 몰고서 가요. 그러면 차를 한 20량짜리를 몰고서 이제 쌍용정이라든지 뭐 호남정 인천에 갈 택시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받아. 그러면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휘발유가 생기냐. 제피퍼가 그래 그 원액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정제를 하잖아요. 미역 같아. 시커머니. 그걸 갖다 끓이면 제일 먼저 제피완이라고 그래가지고 항공기, 제트기가 쓸 수 있는 그 휘발유가 나와요. 그건 이제 제피1서부터 제피5까지 나와. 그 다음번에 O230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리콥터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고급 휘발유, 중급 휘발유, 그 다음에 디젤 나오고, 디젤 그 밑에 이제 반가시유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스팔트나 흑설탕이나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거기다가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니까 이제 막 섞죠. 냄새 없어지라고. 그래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이제 설탕을 넣어가지고 담죠. 그러면 설탕을 다른 거 이제 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청은 1대1로 하는 게 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실청이라든지 무슨 청이라든지 그건 이제 설탕을 많이 넣어. 초보자들이 담을 때는 청을 담지 그래 실수를 안 해. 왜냐하면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그냥 만약에 담았다면 막 구더기 천지야. 그러니까 다 버려. 못하니까 이제 청을 이제 자꾸 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청 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는 발효 효소를 담아야지. 그러면 10분의 1만 들어가죠. 그러면 설탕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단당이 다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당으로 되니까 당뇨에 큰 관심이 없어. 식물을 채취를 할 때 새벽 시간에 채취를 해요. 이 새벽 시간에 효소를 채취해가지고 안 씻어. 그걸 카트기에다 넣어. 그럼 다 요거만하게 다 쓰러져. 그럼 거기 10분의 1 설탕을 다 넣어가지고 하얀 자루에다가 그걸 다 넣어. 그리고 밑에 꼭꼭 싸. 큰 통에다가 싸가지고 원액을 조금 보여. 자박자박하게 손에 묻어가지고 묻을 수 있게. 그렇게 넣어가지고 위에 설탕을 이제 한 1% 또 쫙 덮어. 다음. 이 원액도 종효소를 좀 넣고 그래 놓고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줘요. 이렇게.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뒀다가 그게 이제 15%가 빠져. 그러면 건더기를 큰 이런 손코리라고 그러지?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밑에 쫙 빠지죠. 그럼 그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먼저 술 만들어 놨던 거 있죠? 그걸 또 넣어. 거기다 정수를 넣으면은 거기서 다시 또 15%가 또 빠져. 그럼 또 한 6개월 뒤에 또 꺼내. 그래가지고 식초 넘어가는 데로 가서 그건 이제 12도짜리 막걸리를 부어 거기다가 그 물장사니까 물을 또 식초를 2배를 또 부어. 그러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면 그게 맛있는 식초가 돼. 그런 걸 꺼내가지고 다시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밑에 쫙 뽑은 다음번에 그 55%가 남았어야지 원액이. 그걸 이제 밭에다가 줘요. 그러니까 이 밭에다가 그걸 비료를 절대 안 줘 우리는. 그걸 이렇게 주면은 거기서 열매가 열리면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다시 또 다 먹고 자꾸 이렇게 하죠. 종효소는 효소를 만들죠. 예?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는 효소가 되는 거예요. 종효소가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그걸로 이제 쉬운 예로 이걸 샀죠. 이게 정효소야. 이거 조금 섞으면 돼. 이게